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양측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모습도 처음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 전쟁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역시 미국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급파될 예정입니다. 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이 미국 내부에서 반전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교전을 중단하는 검토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광민경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자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건너편 검문소 앞에는 여권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개전 이후 20일 넘게 가자 지구에서 발이 묶였던 외국인들입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마스가 외국 국적자와 중상 환자의 대피를 전격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검문소 당국이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이집트 입국이 허용된 500여 명의 명단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석방은 이번 합의와 관련 없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온 첫 대피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5일 만에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보름여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휴전은 답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백악관 측이 일시적 교전 중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뒤 블링컨 장관의 방문이 알려졌습니다. We do believe that humanitarian pauses could be of value, but there has to be credible support on both sides here. 미 국무부는 오는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일정들을 소화할 것이라며 지난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요르단, 이집트 등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가자 지구 내로 들어간 이스라엘군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맞서는 백병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시티에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 민간인 희생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포격 지점이 맞춰지자 곧바로 건물이 폭발합니다. 수차례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엔 건물들이 뼈대만 남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곳곳을 수색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를 장악했다며 공개한 지상전 전투 영상입니다. כוחותינו נלחמים כעת בעומק רצועת עזה. מחסלים מחבלים בהתקלויות מטווח קצר, תוקפים מטרות בתקיפות משולבות מהיבשה, מהאוויר ומהים. 백병전에 나서는 한편 하마스 시설 300여 곳도 타격했는데 개전 이후 처음으로 땅굴 내부 공격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 자발리아 대대 사령관인 이브라임 비아리를 포함해 무장대원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발리아는 가자시티 북쪽으로 3km 정도에 있는 도시로 도시 중심부까지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를 차례로 섬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중앙 도로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동쪽과 북동쪽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도심 내 군용 차량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자발리아 난민촌이 큰 피해를 입어 50명이 죽고 150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7명도 함께 숨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مربع كامل تم مسحه في هذا عمليات البحث ما زالت مستمرة عن مصابين وشهداء. 이스라엘군도 어제 하루 동안만 9명 전사해 지상전 개시 이후 총 11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하마스도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어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해상까지 위협했는데요. 말로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군의 무덤이 될 거라며 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휴전 여론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권갑구 기자가 이어갑니다. 중화기를 들고 있는 무장대원이 땅굴에서 나옵니다. 함께 숨어있던 다른 대원들과 함께 다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에 병력을 증강한 이스라엘군이 포위해 오자 하마스도 반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فإن غزة ستكون مقبرة له ووحلا لجنوده وقواته وقيادته السياسية والعسكرية. 이스라엘군의 해상 전력도 겨냥해
어뢰를 들고 나오는 무장대원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석방 가능성도 다시 내비쳤습니다.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휴전 여론을 키우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 동안 재정비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상전으로 인질을 구출할 수 있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는 한 달 만에 한 명을 구출했으니 나머지 인질들을 구하려면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것으로 추산되는 인질 240여 명 중 4명은 석방됐고 1명은 이스라엘군이 구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이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전쟁에 북한이 끼어들 건가 봅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라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국정원에 포착됐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무기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를 돈벌이 창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과거에도 북한이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전차 무기와 방사포탄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는 이미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하여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국정원은 포탄을 실은 선박이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항을 거쳐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인근 티오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출된 포탄만 이미 100만 발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2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군수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 공장은 이미 풀 가동 중입니다. 북한의 무기 판매 시도는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제외 공간의 연쇄 철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2013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사관을 개설한 지 10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을 잇따라 폐쇄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의 차질을 빚어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야당의 쓴소리 듣더니 오늘은 국민 쓴소리 듣겠다면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자, 대통령 모든 건 제 책임이라며 이 탄핵 이야기도 나오지만 선거 유불리 따지는 정치는 안 하겠다 결기를 보였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국에서 모인 자영업자, 주부, 청년 구직자 등 60여 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답을 내놓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선거를 위한 정치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야권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라고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해 약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고충을 쏟아냈습니다. 택시기사는 고유가를, 대학생은 교통비 부담을, 소상공인은 은행의 대출 규제 문제, 직장인은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석에서 장관들에게 챙기라고 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택시기사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던 윤석열 대통령, 그 해법으로 독과점 문제 해소를 꺼내들었습니다.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은행권 대출은 갑질이다.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상경한 택시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의 콜 독점으로 수수료 피해가 크다, 처벌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 카카오의 이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카오가 택시 호출앱 업계에서 독점 상태를 만들어 호출 수수료를 올린 것을 비판한 겁니다. 카카오의 택시 호출앱 카카오티는 가맹 택시 가운데 다른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카카오가 택시 관련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택시 앱까지 대통령의 질타를 받으며 카카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수산업자가 고금리로 힘들었다고 눈물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은행업계에선 코로나19로 시장에 풀린 돈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독과점으로 원인을 돌려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카카오와 은행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웃으면서 국회에서 악수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냐며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어제 소통 행보는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악수하며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루 만에 강공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내년도 병 봉급 예산을 7,850억 원 증액했지만 축구화, 생일 특식 등 장병 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평가한다고 했던 민주당. 하루 만에 평가절하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제가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용하기, 이미테이션 쇼를 멈추십시오. 비명계는 대통령이 달라지면 민주당의 위기가 온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잘못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을 찍어준 게 아니거든요. 한 비명계 의원은 대통령이 변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민주당이 오만하면 총선 승리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러한 건으로 사면을 꺼내들었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이 이후로 희생을 검토 중인데요. 인 위원장, 영남 중진 의원을 겨냥해 수도권 허음지 출마에 이어 같은 지역구 3선 제한 카드도 언급하면서 또 한 번 당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하는데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뭐를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건가.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의원 30명 중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연달아 당선된 건 18명입니다. 영남권 의원도 많이 포함돼 있고 윤재혁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남 스타 서울 차출보다도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슈. 혁신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 아니면 상대 당에 뺏기는 지역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금지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모레 회의에서 희생을 강조하는 2호 안건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입시 비리 등 범죄 전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며 사면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면 단어가 맞지 않다. 네, 홍준표 시장 왜냐하면 당에서 취하해 주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사실도 공개하며 만나보니 존경하게 됐다고 치켜 세웠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다며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과 달리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속 거절하고 있죠. 대신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위원장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미련 갖지 말라고 했고요. 이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소개해준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신당으로 마음이 점점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배석자 없이 4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나온 이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 바로 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주로 상의를 해라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고 저도 뭐 어떤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뭐 공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효환 혁신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 들어야 되는 거라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인효환 위원장 용산의 논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말하는 한 절대 당내 구성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철학은 공유하지만 정치적 행동을 상의할 계획은 없다며 인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만남도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에 미련을 버리고 자력으로 내년에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려면 그런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나 얘기를 한 거지.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 전 대표,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신당 창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일 가칭 메트로폴리탄 서울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속도를 내는 거죠. 지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메가서울 소식부터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을 구체화할 TF를 출범시킬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안 발의뿐 아니라 지역 순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의원이 단장과 위원을 맡아 편입이 검토되는 수도권 지역을 다니며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실행 의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김포 편입부터 우선 추진하고 하남, 구리 등 다른 서울 인근 지역 여론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은 수도권 발전 대책의 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이슈를 이끌어갈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엔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인재영입을 이끌어온 이철규 의원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오늘 정부는 지방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4대 특구 신설입니다.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4대 특구 신설입니다.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 4개의 특구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이주를 유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쏠림을 지방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지방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오자. 특히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특구를 떠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습니다. 창업, 신설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여기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기업과 주거, 문화가 집약된 복합 거점을 도심 융합특구라는 이름으로 지방 곳곳에 만듭니다. 교육 자유특구에선 국제학교 등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역별 문화도시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문화특구는 다음 달 권역별 13곳을 지정하고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경기도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서울은 더 넓어지고 경기는 더 좁아지는 거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국민의힘이 TF 가동 등 구체화하는 가운데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연담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입니다. 행정구역상 맞닿아 있는 도시가 서로 경계가 무너지고 결합되는 도시 연담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김포시 편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여러 단계와 과제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어 자신이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내전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다음 주부터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직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구상에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민주당. 대신 천공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천공이 경기도와 서울의 통합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요. 전국을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자 행정 대개혁 카드도 맞불러 꺼내들었는데 고민도 있어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역술인 천공 동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 맞게 되니까.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여당의 구상이 역술인 천공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천공 개입설을 제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국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 대개혁 추진으로 맞불도 났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대신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비명계는 여당의 대형 이슈를 뺏겼다며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경계했습니다. 누가 봐도 총선용 전략이다 알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 분들한테는 네. 그 먹힐 수 있는 카드거든요. 여당이 띄운 이슈에 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유리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어제 손잡은 민주당 의원 아닌가요? 네, 윤 대통령과 어제 악수한 의원들에 대한 이 평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일명 이 개딸들의 평가가 이 극과 극입니다. 이 신현영 의원은 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악수하냐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들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이 신 의원을 향해 입이 귀에 걸렸다, 이 팬클럽인 줄 알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김용민 의원은 독서를 퍼부었으니까 칭찬을 받는 거군요. 네, 이 김 의원에게는 이 칭찬 일색인데요. 김 의원 어제 SNS에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했다고 당당하게 밝혔죠.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김 의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권하죠. 돌아서던 윤 대통령 다시 김 의원을 봅니다. 자,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저 때 그만두시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이 보이진 않는데요. 이 지지자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영웅이 됐습니다. 김용민 용기와 패기, 묵직한 한방, 사이다 한 트럭 마신 듯하다며 호평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던데 대통령에게 뭘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글쎄요. 이 같은 당 의원도 헷갈리나 봅니다. 무도한 국정 운영 기조를 그만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인지 대통령직을 그만두라는 얘기인지 시정연설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인사로 다니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맹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분인데 헌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거고 사실은 무례한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무항산 무항심 뭡니까 이건? 네, 이 맹자의 말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어제 윤 대통령이 이 국회 시정연설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항산 무항심.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하지 않으면 민심도 얻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 정권 비판하는 것도 다 뺐다죠. 요즘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대통령의 말에서 이념이란 단어가 사라졌죠. 국민이 좋아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며 이 민생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선거의 힘일까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여튼 정치권은 꼭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명언을 자주 써요. 네, 이번에 지명된 이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 준비하러 출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은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부로 쳐들어올 엄두도 못 내게 준비하다가 쳐들어오면 사냥개처럼 신속하게 무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존재 이유를 멋있게 표현했네요. 네, 최근 윤석열 정부 이 민생과 안보를 강조하고 있죠.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도 이 명언 따라서 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기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 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지요. 전 씨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이유는 스포츠와 심리 상담을 접목한 사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 씨가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챙기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매널이라는 회사 대표로 소개했습니다. 2대1의 수업이었어요. 승마 전문가 선생님은 승마만 아이한테 가르치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말에서 떨어져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승마 선생님이 아닌 심리학 선생님이 그거를 잡아주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 씨를 찾아간 이유라고도 밝혔습니다. 펜싱으로도 이 사업이 가능하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현희 감독님을 컨택했고 두 번째 때 결심했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이거 같이 하고 싶다. 전 씨가 남 씨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게 이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전 씨가 학부모들에게 고가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는 전 씨가 대기업 자녀들이 비밀리에 다니는 학원 대표고 학생 한 명당 3억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 씨는 국제대회 입상은 물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매널 사업을 통해 실제 돈을 챙겼는지 남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전청조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사기를 치려던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씨에 대한 고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성으로 접근해서 사기 결혼을 하려 한 혐의까지 나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되는 전청조 씨.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잖아요. 전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다며 돈만 챙길 것이었다면 진작에 도망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펜싱 아카데미와 예절교육 사업 역시 진심으로 남현희와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상한 사업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전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은 모두 5건. 남 씨가 전 씨를 사기 등으로 직접 고소했고 다른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된 게 3건. 나머지 1건은 혼인빙자 사기 혐의입니다. 전 씨가 수개월 전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접근했고 결혼을 전제로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늘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초등학생들의 다툼이 아버지들의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해서 경찰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회색 옷 차림의 남성이 상대방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릅니다. 주변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이 말려보지만 힘에 부치고 급기야 내동댕이 쳐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40대 A씨와 B씨. 며칠 전 이들의 초등학생 아들끼리 싸운 게 발단이 됐습니다. B씨 측은 이후 A씨가 아들을 찾아가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니네 엄마 번호 뭐냐, 니네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애를 협박을 한 거예요. 놀란 아이가 아빠인 B씨에게 연락했고 B씨가 도착해 A씨에게 말을 걸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주민 수십 명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B씨의 장모 역시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보자마자 너 뭐야 이러더니 목을 치고 얼굴을 발로 밟고 몸을 때리고. 현재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아이가 아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얼굴 따고 그렇게 애를 조롱을 한 거예요.
B씨 가족은 오늘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주민들의 탄원서를 첨부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 역시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를 초기 진화한 뒤에 조용히 현장을 떠난 군인들이 있습니다. 육군 맹호부대 소속 장병들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옆 차선까지 번지면서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잠시 후 화재 현장에 버스 한 대가 멈춰섭니다. 버스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군인들.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량들을 1차로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면서 불은 더 큰 피해 없이 꺼졌고 이를 본 군인들은 버스를 타고 현장을 뜹니다. 이들의 선행은 소방당국이 장병들 소속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맹호부대 소속 장병들. 2주 훈련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불이 난 차량을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속이라든지 이런 거 신원은 안 밝히고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응원이라든지 감사의 메시지 이런 걸 좀 올려주시다 보니까 자긍심을 느끼고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군은 장병들을 모범용사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흉기 난동 예고를 올려서 구속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영웅담처럼 교도소 인기남이라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라며 항소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날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을 연상시키는 글입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작성자는 20대 남성. 장난삼아 그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던 때라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처를 받고 풀려난 남성. 얼마 안 돼 온라인에 구속 후기라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특히 살인 예고글로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고 또 다른 살인 예고글을 쓴 사람과 도원 결의를 맺었다며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석방 직후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후기를 영웅당처럼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남성은 뒤늦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해명글을 또 올렸지만 철없는 행동 탓에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운전하다 급발진 사고 났을 때 이게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실수냐 늘 원인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를 살 때부터 아예 운전자의 발을 찍는 페달용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시큰둥하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빠르게 상가로 돌진하는 차량 한 대. 행인이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차량 운전자인 가수 설원도 씨의 아내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차를 살 때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차량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30만에서 40만 원을 들여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 블랙박스를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차 꺼내신 분들은 먼저 물어보세요.
알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작업하시고 또 조금 과하다 싶으면 그냥 투천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 중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반발합니다. 왜 운전자가 돈을 들여 블랙박스를 설치해 본인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냐는 겁니다. 제품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자비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느껴 설치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위험하다, 시끄럽다며 이 오토바이들은 지상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한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배달기사들 걸어서 가다 보니 늦어지기도 하고 또 힘도 더 들죠. 이 뿔난 기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배달을 거부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배달 수수료는 더 비싸졌습니다. 이런 상황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선 배달기사. 박스 안에서 음식을 꺼내더니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오토바이 출입금지 써 있잖아. 배달 시간이 엄청 걸려요.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지상 진입로 곳곳에 반달 모양 차단봉이 설치됐습니다. 유모차와 자전거는 통과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못 들어오게 만든 전용 차단 장치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들은 이렇게 커브 같은 데로 모서리를 주위를 살피지 않고 노니까 확 돌다가 오토바이랑 이렇게 막 부딪힐 뻔하고 불편했던 사고는 만약에 오토바이랑 나게 되면 크게 나니까. 배달하는 분들이 바쁘게 가시니까 좀 위험한 점이 있었죠. 아파트 측에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배달기사들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얼음 빙판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라이더들이 속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지상뿐 아니라 아예 지하 주차장 진입까지 막는 단지도 늘고 있는 상황. 뿔난 배달기사들은 진입 거부 아파트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며 배달을 거부하거나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당 아파트의 경우 배달 수수료가 최대 2,000원가량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치솟는 물가는 별로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명품 소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껑충 뛰었던 명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건데요. 리셀 시장도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명품 매장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섰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명품 소비가 줄며 덩달아 호황을 누리던 명품 대팔기, 리셀 시장도 거품이 꺼졌습니다. 1,400만 원에 달하는 샤넬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의 경우 올해 최고가 대비 2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롤렉스나 다른 명품 브랜드도 리셀가가 하락했습니다. 해외 여행이 늘며 보복 소비가 줄었고 금리와 물가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아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취미 생활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가계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소비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때 백화점 명품 매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던 명품 플랫폼도 대형 온라인몰의 판매자로 입점했습니다. 국내 백화점도 명품 매출이 줄며 2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37%까지 떨어지는 등 꺾일 줄 모르던 명품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터가 되는 곳, 바로 지하철이죠. 승객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열차 안에 의자를 없애자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 머리만 보일 정도로 승객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열차에서 빠져나와 응급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밀려 넘어지면서 그 앉아있는 분들 위에 제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고질적인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기야 열차 안 의자를 없애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노약자석을 제외한 일반 의자를 떼어내 설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혼잡률이 각각 193%, 164%로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에 우선 적용됩니다. 각각 10개 칸, 8개 칸으로 운영되는 4호선, 7호선 열차 한 편당 2개 칸이 대상입니다. 7인석 의자 6개를 떼어내면 약 13제곱미터가 확보돼 혼잡률이 150%대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자를 없애면은 앉아있는 사람이랑 서 있는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빈 공간에 의자가 없는데 싹 다 몰리게 되면은 자칫하면 좀 또 위험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 운행하는 열차의 의자를 없애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폭력 조직원 출신의 86세 남성이었는데요. 오토바이로 인근 우체국으로 달아난 뒤에는 인질극까지 벌였습니다. 8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접촉 사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안으로 경찰들이 진입합니다. 방탄방패를 든 경찰 병력들도 투입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총기를 소유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폭력배 조직원이었던 86살 남성 스즈키 츠네오. 용의자는 권총과 여러 개의 총알, 그리고 흉기 2개와 액체가 든 페트병 2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의자는 앞서 오후 1시 15분쯤 종합병원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우체국으로 달아났고 총기 발사 1시간 뒤인 2시 15분부터는 우체국에 있던 20대와 30대 직원을 붙잡고 8시간 정도 인질극을 벌이다 진압됐습니다. 총격이 있었던 병원에서는 40대 남성 의사와 60대 남성 환자가 다쳤고 우체국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 둘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우체국 직원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액체 내용물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의 세리머니가 이렇게 전보다 커졌습니다. 지난주 충격적인 패배를 극복하자는 의미였는데요. 배드민턴 스타인 안세영이 김연경을 롤모델로 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려운 공을 살려내 넘긴 게 그대로 코트에 떨어집니다. 이대로 1세트를 따내자 김연경은 팀 동료 도수빈을 번쩍 끌어안습니다. 접전이 벌어진 2세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자 어퍼컷 세리머니를 보여줍니다. 결정적인 순간 블로킹이 성공한 뒤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합니다. 듀스까지 이어진 2세트도 한국생명의 블로킹으로 따냅니다. 김연경은 블로킹을 성공한 레이나를 끌어안고 넘어집니다. 지난주 정관장을 상대로 2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패했던 한국생명은 다시 우승 후보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18점을 얻어낸 김연경은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작도 부쩍 커졌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동료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리더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은 이 모습에 끌려 지난주 한국생명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선수단과 함께 사진을 찍고 모든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빛나는 것 같다면서 김연경의 모습엔 멋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매 게임 자신감 있고 그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또 정말 선수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받고 싶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르면 이달 중순이면 부상을 털고 코트로 복귀할 안세영. 롤 모델인 김연경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좀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의 말루 상황. 야구에선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순간이죠. 어제 플레이오프에선 말루 홈런 못지않은 명품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서 NC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 명품 수비 함께 보시죠. 조현선 기자입니다.
NC가 한 점 차로 쫓기던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KT 오윤석이 친 공이 유격수 쪽으로 향합니다. 절묘하게 안타로 빠지나 싶던 찰나 김주원이 멋지게 다이빙해 덥석 공을 받아냅니다. 타격! 자, 유격수! 잡았습니다! 가을 야구 6연승! 웬만해선 다이노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원은 공을 움켜쥔 채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끝까지 타구를 쫓은 끝에 극적으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플레이오프 2연승을 확정지은 막내의 활약에 형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갑니다. 경기 전의 바람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하늘은 누구 편? NC. 자, 우리는 하던 대로 즐긴다.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몸 날렸던 것 같습니다. 글러브에 공 들어온 순간 됐다, 끝났다. 미치면 이긴다는 응원 문구처럼 김주원은 가을 야구 들어 신들린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와일드카드와 준 플레이오프에서 그물망 수비로 NC의 대약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실책 30개. 김주원은 유격수에겐 치명적인 실책왕이었습니다. 명품 수비수로 거듭난 건 항저우 아시안게임 덕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수비의 달인이었던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실책 줄이기에 집중했고 연이은 단판 승부를 통해 수비 집중력을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큰 경기를 경험하고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유도 생기고 좀 성장한 것 같아서 좀 저 스스로 거기에 다녀온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NC는 지난 2020년 한국 시리즈 기록까지 합쳐 포스트 시즌 이번까지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가을 야구의 전설 해태 타이거즈의 1988년 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해태를 넘어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NC가 내일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이기면 한국 시리즈로 직행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Don't be scared, come on. 네. 오늘 출근길 많이 포근하다 싶으셨을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7.2도로 11월 기온 중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9월의 초가을로 갑니다. 낮 기온 서울 24도로 한낮에 바깥 활동하신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북과 남부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대구 12도에서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 24도, 부산 25도, 광주 2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계속 비가 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 과잉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 만나 한 말입니다. 국민이 아닌 선거를 위한 정치를 하면 서민이 희생자가 된다고요.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용 정책들 내놓겠죠.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띄우면서 불씨를 당긴 모습인데요.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정치가 국민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